네, 오늘 이른바 게임 업종의 3N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넥슨, 넥마블, NC소프트. 국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3N의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작은 나오진 않고 있고 라이브 게임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인건비, 마케팅과 같은 내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NC소프트의 매출 살펴보시면 소폭 현재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야심차게 선보인 프로야구 H3 등 신작들의 흥행 부진 여파가 컸습니다. 주력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 매출이 하락한 점도 부진한 실적의 이유입니다. 실적 부진은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이 NC소프트는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백시소프트로 불렸는데 현재 주가는 80만 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넷마블은 그나마 낫습니다. 6월에 공개한 신작 제2의 나라가 흥행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이 제2의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 매출 4위,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30위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넷마블의 2분기 실적은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넷마블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4,300억 원어치 매도를 해서요. 이 3,9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미드X 인수에 쓰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렇게 3N이 주춤하는 사이에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상반기에 신작 오딘이 흥행을 하면서 저력을 과시했죠. 오딘은 서비스 시작 19일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오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분기부터는 카카오게임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3분기 오딘 매출액은 하루 평균 30억 원으로 총 2,7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이미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NC소프트와 넷마블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매출 4,6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272억 원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9%에 달하는데요. 어제 크래프톤은 공모가를 넘기지 못하면서 장중한 때는 8%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22조 원으로 게임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행보와 게임 업종의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밤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모델인 3세대 폴더블 폰을 내놓습니다. 저녁 11시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폴더블 폰만이 아니라 이 갤럭시 워치 4 그리고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폴더블 폰은 가격을 크게 낮춰서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출고가는 40만 원쯤 낮아진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갤럭시 Z 폴드 2보다 40만 원가량 낮아진 199만 원대,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는 전작보다 40만 원 저렴한 128만 원대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노트 신작을 출시하지 않고 폴더블 폰 대중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사 업체들이 수년 내 폴더블 폰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0.2%였는데 올해에는 0.5%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NH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가격 인하나 판매 프로모션을 봤을 때 판매 확대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판매 역시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입 공개 채용이 줄고 경력직과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요. 구인 그리고 구직 플랫폼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채용 플랫폼 원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원티드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채용 시 기업에게는 수수료 과금, 그리고 합격자와 추천인에게는 보상이라는 사업 모델을 가진 AI 채용 플랫폼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200만 명의 유저,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만 5조 5,291억 원을 끌어모은 바 있죠.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독보적인 AI 매칭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면서 다양한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의 연구원도 원티드랩은 3년 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가파른 수익성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채용 시장이 재편되면서 원티드랩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공모가는 3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굿머니 8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백인범 과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대응하기 전에 좀 봐야 할 이슈들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일 좀 많이 다뤄졌던 이슈겠죠.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이슈 다시 한번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다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라든가 향후 사면 관련 이슈를 관련해서 좀 다각도로 봐야 할 이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석방 이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투자 쪽에도 포커스를 좀 맞추는 모습이긴 하지만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넓은 범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은 반도체 관련 쪽으로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부분에서만 보자면 이 삼성그룹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수혜를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어떤 중소형주들을 봐야 됐을까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하게 삼성의 투자가 확대된다면 투자에 따른 수주 확대의 수혜를 전반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특정 부분에서의 수혜가 점쳐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쪽 투자 수혜 기업에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정체됐던 주된 요인이 내년도 메모리 업황의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내년도 메모리 업황에서는 오히려 좀 감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이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권이라든가 평택 3공장 등 이런 이슈가 산재해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시장 투자자들의 관점에선 일정 부분 소외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오히려 대형 패널에 대한 삼성의 투자라든가 기술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쪽에서 비메모리 쪽은 테스나와 코미코, 디스플레이 쪽에선 HB솔루션, FNS테크 등에 관심 두시면서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일도 조금 정체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장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최대한 싸게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주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주주 환원이라든가 M&A 등 더 좋은 대안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긴 호흡에서 가져가 보시자. 하지만 주가를 담더라도 8만 원대 이하에서는 일부 담아간다 정도의 가격 전략으로 투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오늘 밤에 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폴더블 폰과 관련된 중소형주가 크게 움직였는데 이 업종과 관련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폴더블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사익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폴더블을 포함해서 일부 비메모리라든가 앞서도 말씀드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로서 거론되는 종목들 일일이 말씀드리기 시간 관계상 어렵겠지만 일단 주가 흐름상 일단 최근 주가가 좋았다라는 기업들을 꼽아 놓으시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폴더블 관련 이슈 출시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정 이후에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을 그 안에서 추려보시는 전략으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